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리빙넷 유형별 인용 변화에 대해서 여기 김희서에서 발표해서 15분 정도 내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시네요. 세 번째로 발표를 맡겼습니다. 저는 중소도시 리빙넷 운영 사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주민 참여형 리빙넷 구축과 그 함의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해당 지역의 리빙넷 조성에 맞춰 사업의 전 과정을 공유하고 개별 솔루션별 주민들의 피드백 제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제 사용자인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맞춰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리빙넷의 특성과 유형별 사례를 통해 주요 핵심 요소를 파악하였고, 실제 스마트시티 조성에 맞춰 지역별 리빙넷 운영 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이론적 고찰, 리빙넷의 개념과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스마트시티 리빙넷 현황에 대해서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리빙넷 운영 결과에서는 예산분 리빙넷 배경과 기록 등등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결론으로 발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해서 2000년대 중반 스마트 시티, 즉 시민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특히나 시스코나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리빙넷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요. 이후 스마트 시티 커뮤니티라는 관련 조직들도 설립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그 옛날 용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법률도 스마트 시티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정부주도 공모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리빙넷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티 개발 사업의 문제점, 공간 개념이 부족하고 진호화 기반 시설의 관리 운영이 미흡하고 과도한 구축 비용이 들어가고 등등의 문제점 때문에 이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리빙넷의 개념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론적 고찰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스마트라는 단어의 명확한 함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의 개념, 스마트는 지식 시티, 지능 시티, 연결 시티, 또는 디지털 시티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UN 경제국 사회 경제 인구 전반을 보면요, 세계 인구는 2050년이 되면은 23억 명이 증가한 95억 명으로 전망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63억 명이 시티에 집중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의 스마트 시티는 주택 공급의 한계, 교통 혼잡의 가중, 에너지 자원의 고갈 등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유비쿼터스, 2008년에 시작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에서 현재는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광의적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개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리빙넷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빙넷의 개념은 2004년 MIT 유니언리서치에 제안되었고요. 현재는 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활성화해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간을 정의합니다. 즉, 학자들마다 아직까지도 정의하는 바가 다소 다르지만 스마트 시티 리빙넷은 시티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티 개발 및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의 포인트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티를 만들어 간다는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리빙넷은 시티 공간이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구성원이자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사업도 이거 같이 접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는 거는 박정현 박사님 그 국토교통부 스마트 챌린지
사업 체계도를 재구성해서 작성한 표입니다. 현재 리빙내 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으로 확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중앙부처 사업과 지자체별 사업들이 추진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요소로는 시민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최근 부산시 리빙랩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리빙랩이 진행은 잘 되고 있지만 공공 및 민간 부분이 협조가 부족하고 아직 많이 미흡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리빙랩의 선도 국가인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등 선도 국가의 그 전문기관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보면 리빙랩 활성화 조건으로는 사업화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중간 지원 조직 체계, 그다음에 제도적 개선, 인접 지역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리빙랩은 이 스마트 시민이 리빙랩에 참여하여 많은 피드백을 줌으로써 그 피드백을 신속하고 빠르고 또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중간 조직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리빙랩의 주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스마트 시티가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비 또한 증가가 되었고요.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하는 스마트 시티 의제에 비춰 도시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에서 국한되었던 것을 기성 도시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을 8대 혁신 성장 선도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도시 서비스 연계 실증 모형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시티 리빙랩 주요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빙랩의 정책 과제 6가지가 주어지는데요. 도시지역 특성에 기반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고 공공적이고 조직화된 사회혁신 조직의 참여 촉진, 소규모 리빙랩 실험을 기반으로 한 리빙랩 플랫폼 구축, 지속 가능한 사회 기술 시스템 전환의 관점 도입,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모델로서 리빙랩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 스마트 시티 리빙랩의 정책 과제입니다. 시험 관계상 사례는 한 5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리빙랩 주요 사례 추진 시스템 조사 결과입니다. 리빙랩이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스마트 도시의 방향성과 추진 과정을 서로가 상호 공유하면서 피드백이 오가면서 발전해야 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빙랩 주요 사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 리빙랩 컨설테이션, 이거는 자료 화면으로 보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SOS 시민참여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의 전주비역 리빙랩, 그다음에 LH 스마트시티 리빙랩, 주민참여형 중소도시 조성 리빙랩 운영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산군 리빙랩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설문하고 진행됐던 과정들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와 부족한 점,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리빙랩 대강의 목표, 예산군은 충청남도 북서부 지역 도로교통의 중심지나 지금 현재 지속적인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의 의료 문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관광, 복지, 여러 다양한 문화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현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예산군 도시 문제 현황입니다. 예산군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타 중소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대조합니다. 운영 방식, 리빙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빙랩의 주민 참여단은 지역 솔루션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성별, 연령대,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민 참여단 구성을 진행하였고요. 40명 내외로 한정지어 리빙랩의 주민 참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리빙랩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크게 5가지 유형인데요. 먼저 월일의 정규 정례회의 주민 참여단 역량 강화를 통해 온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였고 각 이벤트마다 설문조사, 설문조사 진행을 하였고 리빙랩 거버넌스 주민 참여단 회의를 개최 월 1회 이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도 이렇게 진행 통해서 주민들이 스마트 시티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기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현장 실사 및 송순식 권한 실시가 진행되고요. 이렇게 진행됐던 예산군 리빙랩의 성과 결과입니다. 리빙랩의 KPI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초과하였으나 여전히 그 한계치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반영률은 높지만 반영 개수를 많이 누리지 못했고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스마트 솔루션 구축 전 솔루션의 구현 및 적절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스마트 솔루션 구축 후에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충분히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함으로써 미흡한 점들을 해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군 리빙랩의 가능성으로는 지방 중소도시만의 문제와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 주민 체감도 향상과 그 다음에 대학, 지자체, 기업이 연계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형 혁신산업 모델로 발굴 스마트 시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역의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리빙랩의 과거 UCT에서 스마트 시티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사용자들의 생활 전반에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핵심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관적으로 스마트 도시 사업에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리빙랩 구축과 운영을 사업의 핵심 조건으로 설계하여 이를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의 추진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 도시 리빙랩 기술 중심, 결과 중심, 성과주의, 일회성 사업, 시민 요구 미반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 대상지의 규모, 지역적 요인을 종합하여 주민들이 참여 수준도 단계별로 설정하여 각 역할과 요구사항을 시스템화한다면 향후 지자체와 주민 참여형 사업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원의 연속성을 더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다양한 목적의 사업들에 대한 리빙랩 운영의 성과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사업의 이해도와 목적 제고를 높여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김 선생님께서 12시 얘기라 일단 질문하기 전에 기념 촬영 먼저 하고서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